오페라 하우스 주변에는 뭐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바로 그 뒤쪽 편에 네. 그 옆에 그 보타닉 가든, 그 보타니칼 말씀하신- 공원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보타니칼 공원이 있어서 식물원인가요? 그 보타니칼 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산책하시면 너무 좋고, 그 보타니칼 가든 걸으시면서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찍어도 좋고요. 네. 밤에 찍으면은 뭐 밤대로 좋고, 낮에 찍으면은 낮대로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야경의 핵심이니까요. 야경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그냥 좋은 거 사진 찍어가고 네, 인생샷. 네, 야경을 즐기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네, 럭셔리한 야경.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다음으로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뭐가 있을까요?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일단 뭐 돈이 안 든다라는 거고, 거기 이제 시드니 타워가 있습니다. 시드니 타워가 있는데 시드니 타워는 올라가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올라가는 모든 것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야경은 시드니 타워에 올라가서 즐기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 나는 이 오페라 하우스만 보겠다.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 가서 야경 즐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보고 네.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시드니 하버 브릿지입니다. 나 이거 들어봤는데. 예, 하버 브릿지예요. 하버 브릿지는 이 시드니에는 볼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뭐 일일이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부다페스트에는 부다지구와 피스트지구를 잇는 세체니 다리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시드니에는 북시드니와 남시드니를 잇는 하버 브릿지가 있다. 하버 브릿지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이것도 되게 길겠어요? 길이가 무려 1,449m고요. 1km 넘네. 그리고 높이가 이제 134m고, 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사 기간만 8년입니다. 1923년도에 이렇게 착공이 돼서 8년 걸려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건축물들은 다 오래 걸렸네요. 뭐 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중후반까지 세계적인 공황이 옵니다. 공황이 와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하는데, 하버 브릿지가 매년 1,500명 이상의 노동력을, 이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500명은 큰 거죠. 1,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어떤 소비와 생산이 증대가 돼서 이 하버 브릿지를 이렇게 짓는 것 자체가 이 대공황을 이렇게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다리인 것이죠. 진짜 어마무시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겠네요. 네. 이런 건 뭐 관리하는데도 오래 걸리겠어요? 관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인력이 많이 들고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39,000톤의 영국산 강철이 쓰였고요. 39,000톤. 예, 39,000톤. 그리고 이제 철이 아닌 부분까지 합치면 무게가 52,800톤. 52,800톤이라서 거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다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철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칠해주는데 이제 요거를 그 칠해주기 위해서는 한 번 칠할 때마다 3만 리터. 어머나. 페인트가 3만 리터가 든다라고 이거 상상도 안 하니까, 간다. 예, 엄청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직접 거닐어 보셨나요? 예, 저는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로 올라가 다리- 봤습니다. 차 지나다니는데 아니에요? 이 폭이 59m가 되는데, 정확히 이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치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 아치교인데, 그 왕복 8차로에 차도가 있고요. 왕복 2차로에 그 철로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있고요.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 안에 8차선의 왕복 도로, 자동차 도로가 되겠고, 왕복 2차선의 철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 아치교입니다. 아치교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철로 된 아치를 걸어서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치를 올라가요? 그 네. 다리 위에 그 동그란 그 아치를? 예, 아치를. 그게 1332계단인데, 무섭겠다 근데 이거.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나 못 하겠는데? 예,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못 가고요. 이거 아무나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일단 75세 이상 된 분들은, 고령자분들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어려도 못 가고, 그리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이 그 14명입니다. 14명. 그러니까 막 50명, 60명 한 번에 못 올라가고,
14명까지만 그 예행 연습을 하고요. 예행 연습까지 해야 됩니다. 연습까지 하는 거 보면 이게 네. 되게 위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위에 올라가면 바람도 불고 하니까 네. 거기서 안전선을 메고 네. 그리고 거기서 주는 이렇게 원피스 스타일의 그 전용 수트가 있거든요. 점퍼가 있습니다. 네. 그 점퍼를 이렇게 입고 예행 연습하고 또 이렇게 사전에 뭐 기입하는 거 쓰고 네. 그래서 무려 그 왕복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3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3시간 반. 네. 훈련도 하고 네, 훈련도 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산 타는 훈련하는 것처럼. 네. 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이게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개인 그 카메라를 못 갖고 가게 해요. 아이고 뭐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찍어주는 사람이 단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동승을 하면서 찍어주는데 물론 뭐 그 사진 찍어주는 거를 나중에 USB에 담아서 주는데요. 돈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거 받지 말지 좀. 예, 그 60불을 받으니까. 60불이요? 예, 그 USB에다가 이제 그 사진 한 4컷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안 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이렇게 막 그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저는 뭐 안 이렇게 눈으로 찍는다. 내 눈으로 찍어서 뇌에 저장한다. 그래서 저는 안 샀는데 60불이나 받습니다. 올라가는 건 그럼 얼마 드는데요? 올라가는 거는 이게 참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보셨어요? 저는 그 303불을 냈어요. 호주 달러로 303불이었으니까 지금 곱하기 800을 하면 83, 24. 뭐 24만 원. 네, 24만 원, 25만 원, 24만 원이니까 그 3시간 반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아니 뭐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 발로 올라가는. 예, 자기 발로 올라가는데 그 뭐 25만 원 내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예,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약간 좀 다리가 아프신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여기가 야경이 또 좋거든요. 예, 낮에 봐도 좋고 밤에 봐도 좋은데 야경 때가 그래서 값이 올라갑니다. 야경 때가 제일 올라가요. 야, 25만 원짜리 야경이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올라간 것은 이제 그 낮에 하는 게 이 정도고 그게 선셋. 그러니까 이제 석양이 질 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올라가면 이제 뭐 35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다리 안 아팠어요? 저는 뭐 다리 두꺼운 거는 뭐 이미 말씀드린 것 아까부터 같고요. 다리 자랑 엄청 하시는데 네. 저번에 제가 한번 만져봤던 것 같아요. 한번 네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 두꺼우시네요. 예, 지난번에는 못 만지게 했는데 이번에는 예. 만졌던 것 같은데 안 네. 만졌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졌었나요? 예, 여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딱딱합니다. 자, 하버브릿지 올라갔다 오면은 네. 뭐 먹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위험 때문에. 그렇죠. 거기 내려갔다 오면 허기가 집니다. 배고프겠어요. 뭐 먹으면 되겠습니까? 또.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그 참 운이 좋게도 또 하버브리지 근처에 그 락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1788년도에 죄수들이 와서 처음으로 주둔한 곳. 그 주둔한 곳, 예, 처음으로 주둔한 곳, 딱 내린 곳. 거기가 이제 그 바위가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락스입니다. 락스. 아유, 록스인데. 밥 먹어야겠네. 그 거기가 뭐 근데 뭐 감옥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호주 자체가 감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호주 자체가 감옥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 락스 주변에 이제 그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뭐 펍도 있고 뭐 이 그 미니어처 파는 가게도 있고 그렇죠. 골동품도 팔고 수공예품 팔고 뭐 보석도 팔고 이런 데 있거든요. 꼭 여기 가봐야 될 곳이네요. 예, 펍이 이렇게 많은 데 가서 뭐 팬케이크도 팔고 맥주도 파니까 여기서 이제 먹으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레스토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음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저는 뭐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여기가 호주 청정육의 나라다 보니까 일단 뭐 거기 클라이밍 하면서 좀 허기가 졌으니까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 이런 보통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이제 스테이크 팔거든요. 스테이크 파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호주는 이제 캥거루 스테이크 있고요. 궁금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악어 스테이크 있습니다. 악어, 크로코다일 스테이크 있습니다. 악어 스테이크. 예, 악어 스테이크. 크로코다일? 예, 크로코다일. 근데 저는 이것을 케냐 여행을 갔을 때 케냐에서 먹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안 먹었습니다. 오. 이 시드니에서는 안 먹었는데 크로코다일 스테이크. 네, 크로코다일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라코스테는 아니죠? 뭐 라코스테는 아닙니다. 네, 라코스테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뭐 많은 분들이 악어가 흉악하게 생겼으니까 고기의 육질도 이제 굉장히 질기고 그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먹었던 악어 고기는 약간 부드럽습니다. 닭고기 같이. 닭고기 맛이에요? 예, 그 딱딱한 가죽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이 육질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캥거루 고기도 사실 먹어봤는데 캥거루 고기는 좀 그 소고기에 가깝고. 진짜요? 네. 캥거루 약간 뭔가 육질이 그렇죠. 쫀득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힘들이 좋아가지고. 네, 힘들이 근육질이죠. 저는 악어 고기 하면 네. 물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네. 생선 맛도 않을까 그런 맛은 안 나요? 네, 생선은 전혀 아닙니다. 생선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네.
네, 파충류이기 때문에 생선 맛은 전혀 안 나고. 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음식적인 측면이고 이제 네. 레스토랑 어디를 가나 하면 좋은데 저는 역시 맥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맥주를 빼고 얘기할 수가 맥주 없는데 전문가죠. 예, 거기 이제 많은 바 중에서 이제 글렌모어 루프탑 바가 있어요. 글렌모어 루프탑 바라고 있는데 네. 요 글렌모어 루프탑 바를 제가 즐기는 겁니다. 정말 루프탑이 있어요. 루프탑 위에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페라 하우스도 잘 보이고요. 네. 여기 수제 맥주가 맛있는데 여기 글렌모어 루프탑 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가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글렌모어 루프탑 바. 네. 루프탑은 어디 가서나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볼거리가 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근처에 그 한 100m 이상은 걸어야 되겠죠. 그 도스 포인트라고 시드니의 첫 번째 성, 이게 죄수들이 건설한 거겠죠. 첫 번째 성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무기고라든가 그 당시에 뭐 그 총포라든가 죄수들이 묵었던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여기도 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길거리 공연도 여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월 26일 날 호주의 날에는 여기서 이제 컨츄리 음악 축제가 또 있고 이 락스 주변에 뭐 나인 마켓도 있고 아로마 커피 축제도 열리면서 여기서 축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은 뭐 후회는 안 하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봐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제 스타일이네요. 축제 열리고 사람들 많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제가 꼭 가봐야 될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페라 하우스의 감동도 느낄 수 있고 네. 허기진 몸도 이게 막 거기서 충족을 시킬 수 있고 네. 그런 곳이 바로 최적의 장소가 록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역사적인 의미도 크고요. 역사적인 의미가 크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쇼핑할 것도 많고 뭐 그런 거죠? 쇼핑할 곳도 많고요. 네. 그 이렇게 오밀조밀한 가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여기 이제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여기서 촬영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요? 예, 저는 그 영화를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걸 못 봤는데 여기 영화 촬영된 그런 장소들도 있고 하니까 미션 임파서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록스를 갔다가 어디로 가면 또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역시 이름도 너무 예쁜 그 달링 하버. 달링 하버를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고 또 카지노도 있고. 천국 가셨겠네요. 네, 그 천국 같습니다. 그 5성급 호텔들도 많이 있고 기라성 같은. 잘 사는 동네인가? 여기가 지금은 부촌이죠. 지금은 부촌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부촌이 된.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양모의 수출항, 호주 하면은 양모 아니겠습니까? 양모의 수출항으로 번성을 했다가 이제 양모 산업이 약간 부진해지니까 또 쇠퇴를 했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쇠퇴하니까 이제 1988년도에 그때가 이제 호주 건국 그 200주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200주년을 맞아서 이제 도시 계획을 다시 해서 다시 개발을 시켰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부촌이었다가 조금 침체했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모든 항구 도시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항구, 스웨덴의 말메,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도 있는데 말메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었었고 굉장히 이제 그 부자 동네였습니다. 근데 조선 산업이 몰락을 하면서 이제 말메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침체됐다가 지금은 이제 문화지역, 스웨덴 최고의 문화지역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달링 하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쇠퇴를 했다가 다시 이제 부흥하는 뭐 그런 거고 주변에 뭐 쇼핑센터, 아쿠아리움, 뭐 박물관, 뭐 글로벌 음식들 우리가 아는 뭐 중동, 남미, 아시아 음식, 한국 음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달링 하면 자기야 이런 거잖아요. 네. 왜 달링 하버예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게 원주민이 부르는 이름은 그 툰발롱이었습니다. 툰발롱. 완전 다르네. 예, 완전히 다른 툰발롱. 네. 그 툰발롱인데 이 툰발롱이란 뜻은 해산물이 발견되는 곳. 여기가 만이니까 네. 달링 하버니까요. 해산물이 발견되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88년도에 영국 이민자들이 오면서 이쪽을 이제 롱코브. 이 코브라는 게 작은 만을 말합니다. 작은 네. 만. 그래서 COV 작은 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롱코브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서 원주민이 만든 조개 무덤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코클베이. 코클이 뭐예요? 코클이라고 하는 것이 새조개입니다. 새조개. 우리가 왜 그 조개 전문점 가면 이 손바닥만한 거 나오는 조개 있지 않습니까? 네. 새 부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코클베이. 코클이 새조개인데요. 코클베이라고 불리다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은 언제 생겼는가? 1826년도에 그 랄프 달링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달링입니다. 이 사람 달링이에요? 예, 달링이에요. 이 사람은 싸울 때도 달링, 행복할 때도 달링. 계속 달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랄프 달링. 달링 너무 어딨어 그랬겠네. 막 싸울 때도 뭐 달링 너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랄프 달링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네. 그래 그 너무 길다 뭐 코클베이 뭐 이런 거 툰발롱 하지 말고 그냥 달링으로 하자, 달링 하버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달링 하버가 된 겁니다. 아주 행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치면은 뭐 이름이 최자기, 김여보 뭐 이런 거네요. 예, 뭐 최사랑 뭐 예. 최사랑 그렇죠. 네. 그럼 이곳에서는 또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이곳은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하나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네. 그래도 꼭 봐야 될 역사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파이어몬트 다리. 파이어몬트 예, 다리요? 이게 파이어몬트 다리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게 1902년도에 완성된 다리인데 네. 길이가 이제 379m니까 사실 달링 하버 네. 저기 어디죠? 그 하버 브릿지를 보고 오면은 사실 뭐 애기개입니다. 사실 애기개 많이 정도인데 차이 많이 차이 나고 더군다나 저같이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하고 온 사람은 애기개인데 이게 여기에 엄청난 그 반전이 있어요. 왜 유명한 거예요? 이게 그 트랜스포머 다리입니다. 트랜스포머 다리인데 이렇게 보통 다리가 로봇이 그러면 뭐 로봇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위아래로 보통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절개가 되면서 배가 배 지나가는데 배 지나갈 때 이게 위아래로 싹 들리면서 수직으로 들렸다가 이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다리를 연결하고 끊었다가 하는데 네. 이것은 90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 아시죠? 옆으로 90도 이렇게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동서로 있다가 남북으로 탁 돌아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사이로 배 지나가고. 예, 그 사이로 배 지나가고 다시 탁 닫히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굉장히 신기한 로봇 같네. 겁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가 옛날 같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요청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을 때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세러머니를 할 때 요청에 의해서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90도로요. 옆으로 달렸다가 뭐 이렇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다가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근데 다시 뭐 이렇게 딱 맞춰질 때 잉 치크 막 이런 것도 소리가 나나요? 뭐 그런 소리는 안 나죠. 찡 소리는 나는데 뭐잉 치크 뭐 이런 소리는 안 납니다. 트랜스포머 다리라길래. 네. 야 진짜 신기하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즐겨봐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다리 보고. 다리 보고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새방앗간은 아닌데 맥주는 참새방앗간인데 저는 이제 거기 그 제가 카지노에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카지노를 갔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많이 잃으셨겠구만요. 근데 여기선 땄습니다. 유일하게 딴 카지노.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 500불 날리고 독일의 바덴바덴 가서 또 날리고 아이고. 또 부다페스트 가서 날리고 심지어 이스탄불 가서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날렸죠. 많이 하셨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호주 달러 30불을 땄습니다. 이게 그 더 스타 카지노라고 24,000원 정도 따셨군요. 예, 땄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정말 손을 묶으면서 더 이상 이걸 제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끊고 나왔는데 그 제가 유일하게 여기 뉴 사우스 웨일스 주에 있는 유일한 카지노 더 스타 카지노에서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돈을 딴 카지노가 여기입니다. 커요? 시설 좋아요? 시설 좋습니다. 시설이 그 슬롯 머신이 1,500대가 있어요. 우와, 아니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보통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대적할 수 있는 곳이 그 이제 마카오의 카지노가 이제 그 거의 필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함 정도를 내밀 수 있는 카지노가 아닌가. 라스베가스 마카오는 몇천 대 있나 봐요, 그럼. 거기는 뭐 몇만 대 있는 거죠. 라스베가스는 몇만 대가 있고 공식적 집계는 안 해봤지만 호텔마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호텔에 있는 건 아니고 더스타 카지노 여기 1,500대가 있습니다. 뭐 블랙잭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유일하게 따셨으면 지금까지 그럼 적자가 훨씬 많은 걸로. 예. 근데 뭐 그냥 그것은 어떤 엔터테이닝 피로 생각을 하고 그게 500불이니까 너무 많이 잃으셨는데요? 네. 많이 잃었지만 그냥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추억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잃으신 우리 브라이언. 네. 그럼 도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만 벌 수 있습니까? 여기는 그 카지노는 하나의 큰 위락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땄으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이제 그 시푸드 뷔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명품 샵들이 있습니다. 그 돈 땄으면 사라. 거기 좀 통 크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땄으면. 그렇습니다. 몇만 불. 그렇습니다. 보통 명품 브랜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 이제 그 중국 큰손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사람 미워하다가 지금 또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백호주의를 하던 나라가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시는 어떤 다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와인이 와인이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돈 좀 따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즐기다가 여기서 뭐 무료로 뭐 카지노에선 참고로 그 음료수를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짜로 먹고 하다가 이제 그날은 쉬고요.
그 다음 날 그 본다이 비치. 본다이 비치. 예, 이게 비치입니다. 해변입니다. 네. 본다이 비치인데 그래서 요 애보리진 말로 호주 원주민 말로 이게 바위가 부서지는 파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파도가 세구나. 좋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좋습니다. 위험한 곳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그 라이프 세이버스라고 네. 유명한 그 세계적인 인명 구조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그 라이프 세이버스가 바로 이 본다이 비치에서 창설이 됐고요. 근데 파도가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서퍼들이 뭐 많이 모이죠. 아, 뭔가 고난도 그런 서핑 많이 하겠어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뭐 해외 토픽에서 보는 그런 서퍼들도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호주 해변하면은 거기잖아요. 골드코스트. 그렇죠. 골드코스트도 가능한 너무 곳이에요? 좋은데 골드코스트는 좀 멉니다. 골드코스트는 브리즈번 쪽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거기 골드코스트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본다이 비치 정도 가면은 뭐 거기도 너무 좋으니까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운동 열심히 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좀 몸을 그 만드시고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왜 맨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저기 여자친구 만들어서 여자친구랑 갈 건데. 아 그러세요? 그럼 저는 그냥 가서 그럼 고프로 들고 제가 카메라 좀 갖고 가서 카메라맨 하실래요? 예, 촬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제 시드니 대충 많이 돌아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본다이 거기 이제 해변 안에 이제 뭐 마켓도 있어서 뭐 인테리어 카페도 좀 가고 음식점도 가고 뭐 그걸 다 즐기고 네. 뭐 그렇게 나오면 이제 뭐 다음 행선지로 가도 되겠죠. 다음 행선지가 어디지요? 그 역시 또 레저를 즐기다 보면 네. 또 어떤 그 역사적인 호기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레저 즐기면 역사에 대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나요? 또 이렇게 놀고 공부하고 어떤 그런 야.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본다이 비치에서 실컷 뭐 놀고 먹고 했으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장소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 네. 네. 이 호주에도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딕 양식의 카톨릭 성당인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고딕 양식.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부다페스트 맞아요, 들어봤었죠. 편에서 고딕 양식은 신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첨탑 같은 거. 신의 세계, 고딕 양식하면 신의 세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양식은 인본주의,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딕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제 뾰족뾰족한 게 막 그렇습니다. 하늘 쫙쫙 이제 지향하면서 네. 뾰족뾰족한 것이 있는데 이게 그 1868년도에 짓기 시작을 해서 그 200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 1868년에 시작해서 2000년이면은 네. 100년 130년 넘게 그렇죠.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었다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사실은 1821년도에 건설이 됐으나 이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다 부서졌다가 1868년도에 다시 지어가지고 이제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벌써 뭐 130년 이상 되는 이런 건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역사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짓고 있는 건물을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짓고 있다. 이게 좀 미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시간에 뭐 3년 안에 이렇게 짓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네. 132년 동안 조선 왕조에서 짓던 것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짓고 있는다. 이게 상당한 좀 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참 부러운 점이네요. 네. 호주에서 뭔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대성당을 볼 네. 수가 있다는 점을 네. 알았습니다.